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은 단연 메르스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여름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으며 무엇보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상처가 컸던 만큼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이 계속됐고 실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오늘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해 봅니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그리고 법률 시행 이후 달라진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고통. 미리 대비하고 사전에 시설을 갖추고 미리 훈련될 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감염병 관리 체계가 그동안 너무나 부실했다. 메르스 사태로 제기된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의 필요성. 제2의 메르스 사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에 대해 살펴봅니다. 중동판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는 업무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2015년 5월 20일. 이후 186명의 확진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낳으며 대한민국을 고통스럽게 한 메르스. 메르스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2012년부터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처음 나타나 201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사스보다 전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 이 때문에 메르스 사태 당시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대증요법 실시로 치료를 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새로 신종 감염병 출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교통수단 발달하면서 왕래가 잦다 보니까 한쪽 지역에 있던 질환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하루나 이틀 사이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시점입니다.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으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아랍 국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낙타 중에 그 단복 낙타라 해서 혹이 하나 있는 낙타에서 인체로 감염됐다는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저희가 검역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잠복기 내는 어떤 발열 증상이나 어떤 자각 증상 없이 공항을 출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항에서 잘 통과된 경우라도 수일이 지나서 질병이 발병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218일 만에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의하면 최장 잠복기인 14일의 2배가 지나도 감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메르스 유행의 종식 선언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해외 감염병은 언제든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상황 종료라는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조기 종식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컨트롤타워 부재, 병원 간, 병원 정부 간 소통의 문제, 뒤늦은 정보 공개 등이 꼽힙니다. 실제로 정부는 확진자가 60명을 넘었던 2015년 6월 7일에서야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을 공개해 초기 진압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는데요. 감염성 질환의 초기 전파를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 뭐냐, 또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뭐냐. 의학적이지 않은 관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입니다. 초기 발단 환자라고 하는데
이 환자가 초기에는 본인도 잘 몰랄 수 있고 또 본인이 이런 질병에 진단됐다는 걸 알았으면 모든 의료기관이 이 부분을 공유했으면 지금은 어디 의료기관에 가도 건강보험 접수하잖아요. 접수할 때 딱 뜨게 만들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조치가 들어가서 바로 격리 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전파를 막았을 거예요. 이 위기관리 소통 혹은 위험 소통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태 초기에 이 부분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면서 초기에 6월 초까지 거의 한 2주 이상의 시간 동안 다 전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관의 부족도 빠른 확산세를 막아내지 못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환자 파악이나 격리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늦어졌다는 것인데요. 역학조사관은 질병이나 감염성 질환이나 그 외에 많은 지금 만성성 질환까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질병의 문제를 조사하고 원인을 찾고 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집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전문 조사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염성 질환으로 어떤 지역이 딱 이렇게 묶였다. 그럼 사실 역학조사관의 통제하에 해당 지자체 경찰이나 많은 사람들 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럼 그에 걸맞게 돼야 되는데 메르스 사태까지는 역학조사관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일하시는 분이 의사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의무관으로 가는 거 일부를 뽑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대 대신에 그 병역을 의무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군대 대신이니까 2년, 3년 근무하고 또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 그만이고 전문성이 있기가 좀 어렵죠. 메르스 사태 당시 동원된 역학조사관은 3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이 중 32명은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닌 공중보건이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규격화된 음압격리실의 부족, 면회나 방문 등 자유로운 병원 내 출입 문화, 환자들의 의료 쇼핑과 응급실 과밀화 및 장기 체류도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지난 메르스 사태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의료 체계에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노출했는데요. 지적된 부분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에 국회 역시 분주히 법률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내용 살펴보면서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메르스 발생 약 한 달 후인 2015년 6월 25일, 국회는 일명 메르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작년 5월 이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부실한 국가방역 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그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였고, 이들에게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관리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현장 조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정보 공개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 문제가 된 감염 환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의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병원 간, 국가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인적사항,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 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준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계획도 포함돼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이 현장에서 갖는 권한도 크게 강화돼 역학조사관이 위험 장소의 폐쇄, 일반인의 출입 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중 특히 이 역학조사관 확대 부분이 주목할 만한데요. 역학조사관은 평상시 법정 감염병 79종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인력 부족으로 법정 감염병이 발생해도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역학조사관 전문 인력의 구축으로 감염병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사실 역학조사관을 배치한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몇 명을 배치하고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된 후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초에 이제 저희가 선발 공고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 권한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운영이 될 때는 사실 현장에서 이분들이 어떤 통제를 한다라든지 조사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좀 반영되는 것들이 원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후부터는 이제 역학조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조사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또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제 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법에 좀 명시가 되어서 역학조사관의 활동에 또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해 이미 미국과 캐나다,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FET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EU 회원국 중 26개국이 참여하는 유럽 역학조사관 교육 프로그램 EPIET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 스웨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학조사관들은 감염병 감시체계 분석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 문제와 관련된 연구계획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해 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2년 과정의 프로그램 EIS를 통해 매년 약 80여 명의 지원자를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학조사관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의 현장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역학조사 연구 설계 및 분석 등의 업무와 공중보건 감시체계 설계, 수행 및 평가 활동 후 그 결과를 발표, 보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이 유보됐었는데요. 특히 언제 또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과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담긴 법안들이 지난해 12월에 통과됐는데요. 일명 메르스 후속법, 함께 살펴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 진료와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감염병 병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감염병의 특성상 그러한 역할을 민간 병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공공 영역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전염성 질환 혹은 감염성 질환 이러한 관리와 이 대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이고 이건 전 세계 어디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고 미리 준비를 해서 뭐 설비나 시설이나 약품이나 또 인력을 다 미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염성 질환이 없을 때는 시설도 다 놀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최소한 국가 전체 중앙 감염성 전문병원, 그다음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병원이 감염성 질환이 없을 때는 설사 놀리더라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있던 환자 쫓아내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비어 있더라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에 따른 인력 시설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음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전국 17개 병원, 100여 병상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압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돼 감염병 관리에 있어 공공의료 부문의 강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앞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게 되는데요. 국가가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감염병 위기 시 의료 인력 동원도 이뤄지게 됐는데요. 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 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한편 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감염병, 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 관리 업무를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환자를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 당시 공공의료시설은 어떻게 운영되었고 메르스 이후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까? 메르스 당시 감염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을 폐쇄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모든 의료진들이 메르스 감염 치료에 동원돼 메르스 퇴치를 위해 노력했었는데요. 국가지정 음압격리 병상의 경우 5인실 3개, 1인실 2개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음압병상은 기압차를 이용해 공기가 항상 병실 안으로만 유입되도록 설계된 특수 병상으로 병실 안의 공기는 천장과 벽의 공조시설을 통해 자체 필터링돼 깨끗한 공기로 재순환되는 시스템입니다. 메르스 당시 환자들이 몰려 시설과 인력 면에서 모두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음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접촉 감염 중에서 공기 때문에 전파되는 감염을 막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방에 들어가게 되면 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방이란 뜻인데요. 전실에서 이제 일단은 밖에 공기하고 안에 공기가 시간적인 순서로 일단 섞일 수 없게 문 닫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막아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안에서 이제 공기의 압력을 말하자면 공기가 문 확 열렸을 때 밖으로 확 쏟아져 나가지 못하게 반대로 끌어당기는 힘을 걸어줌으로써 이제 막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메르스 환자를 수용을 하게 되면서 있던 병실보다 메르스 입원해야 되는 환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중간에 실제로 모자라서 밑에 7층하고 6층을 당시 이제 음압시설을 설치해서 7층과 6층과 5층을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병상 수나 인원 수는 더 많았었습니다. 메르스 당시에는 음압수술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격리 중환자실에서 긴급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메르스 사태 이후 이러한 점을 보완해 별도의 음압수술실을 구축했고
응급실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음압 응급실까지 준공 완료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심 응급실로도 불리는 이 음압 응급실의 경우 동선 분리를 위해 별도의 출입문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설비가 늘어난 거, 그러니까 음압 수술실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응급실 내에 음압 격리 병실이 새로 생겼고, 이 감염 병동도 새로 이제 조금 더 좋게 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실제로 그런 설비들이 더 늘어났고 더 좋아졌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설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훈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인력 운영에 대한 체계가 이제 메르스 이후에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당국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고 국립대병원 등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전국 주요 병원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직간 접촉 손실은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16,700여 명에 달하던 격리자들의 경제적 피해도 컸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감염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 조치로 인해 병동 폐쇄, 진료 중단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됐고 폐쇄했던 약국도 함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원,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사람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 대비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체적 체계를 구축한 이번 법 개정. 향후 관련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방안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1946년 설립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방제와 감시 등 감염병 통제를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NIH가 되게 이 보건의료의 모든 정책적인 면이나 구체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고 특히 CDC가 이런 질병 관리에 대해서 예방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CDC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이런 감염병 문제만큼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를 해서 경찰력도 동원할 수 있고 어떤 행정력도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신속히 환자 대량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은 EU 집행위원회 자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감염병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활용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과학적 연구 개발을 통해 감염병에 대비하고 질병통제기관을 활용해 감염병을 관리하는 체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우리나라도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 체계적인 감염병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국가적 연구개발 체계가 구축돼야 할 텐데요.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감염병 관련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민관이 협력해 감염병 연구 개발의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특히 응급실 과밀화와 간병 문화는 시급한 개선 대상입니다. 응급실하고 간병 문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는 의료기관만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한데 현재처럼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는 응급실 이 과밀화에 대한 이 쏠림 현상을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들은 그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정상화되어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해소가 되고 응급실이 과밀화가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염성처럼 관리도 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간병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간병 문화도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가족이 안 해도 병원에서 그런 간병을 다 토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병상당 얼마씩 돼 있는 이 간호 인력이 한 5배에서 10배쯤 돼야 돼요. 이게 유럽, 미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와 국가 간의 교류 확대로 인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따라서 새로운 감염병의 유입 확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개정된 메르스법의 토대 위에서 우리 의료 시스템과 연구개발 부분을 개선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